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여러 유튜브에 나가서 강성 예.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굉장히 강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로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도 비판이지만 시체말로 얘기하고 있는 당내 내부 총질러 내부를 향해 총구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징계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패널 인증제, 그러니까 각종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그 보수 패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정청래 대표와는 싸우지 않고 전부 다 뭐 전환길 씨 얘기하고 국민의힘이 뭐 극우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패널들은 솎아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도라든지 뭐 생각이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제가 느끼기에 국민의힘의 패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중에 여당하고 싸우지 않았던 정치인들은 없었던 거라고 기억이 들고요. 설사 그 패널 분들이나 정치인 분들이 당내 개혁을 이야기하는 그 전제도 결과적으로 대여투쟁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전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여투쟁을 하면 저희들만의 리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뭘 잘했냐, 너네도 지난 12월에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이 이르기까지 제대로 조치한 거 없지 않냐, 이런 비판대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아마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일단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개혁하고 그 뒤에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때 국민들께서 아 그래, 국민의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만하고 국민의힘의 목소리 정도면 그렇게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패널분들이나 정치인분들이 제대로 대여투쟁을 하기 위한 전제로 그런 쓴소리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지도부가 이용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니까 내부 어떤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잘 통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패널 인증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신다는 입장인가요? 당이 코미디로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 지금 오히려 그 패널 인증제를 해서 만약에 패널 인증에 해당되지 못하는 인사가 생긴다면 그 인사들이 오히려 더 빛을 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게 될 구조지 않을까. 근데 과거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을 패널 선정할 때 참고해 주세요 하고 참고 자료를 보내온 적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저 방송사들이 자유롭게 골라서 일부 패널들을 써보기도 했거든요. 그것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딱 국민의힘의 패널이다 아니다를 당에서 인증하는 거니까 조금 웃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저희 당 국회의원분들 혹은 대변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방송에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국회의원분들이 방송에 임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방송국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의 패널을 모셔야 되는데 뭐 계속 이렇게 섭외 요청을 하다가 섭외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전 뭐 당직자, 예. 전 뭐 맡으셨던 분까지 가다 보니까 물론 지금 지도부하고의 어떤 스탠스가 달라지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당 국회의원, 당직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방송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태 의원님에게 방송 섭외 요청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나오시는 아니요, 편이시죠? 저도 잘 요즘 많이 못 나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전한계 씨가요, 찍어서 내부 총질러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김재섭, 양향자 의원을 포함해서 김용태 의원님도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전한계 씨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선 때 전화 통화를 몇 차례 해봤고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연락한 바가 없습니다. 혹시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그때가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이었어서 예. 그때 대선 이후 때는 연락한 바가 없습니다.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얘기하는 거 보면 유튜브 본인의 구독자 한 50만 명을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이 사람들이 결국 당을 접수하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 공천도 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당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해보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당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 50만여 명을 기반으로 해서 뭐 가령 전환길 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당을 만드셔 윤어게인 당을 만드셔서 아니 원외 정당으로서 활동하시면 되는 거지. 저는 정치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정치를 해보시지 않은 분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뭔가 정치 공적 마인드를 갖기보다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코인 뭐 어떤 그런 유튜브의 돈벌이로 이용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하지 말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 전환기 씨와 함께 탄핵 반대 집회 활동을 했던 그 세이브 코리아 그 대회를 주최를 했던 세계례 교회의 손현보 목사가 네, 네, 구속이 됐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국민의힘 그 전현직 그 대표와 의원들은 이게 사법부가 이렇게 종교를 탄압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성직자라고 해서 현행법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그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번 손 목사의 구속 사태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우려가 되죠.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그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죄목이 아마 공직선거법 위반과 그렇습니다. 관련되었던 것 같은데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특정 후보를 비방해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죄에 그 경중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이 구속영장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일 거냐라는 그냥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생각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지금 수사기관이 굉장히 이 탄압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뭔가 했던 거 아닌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뭐 이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뭔가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다면 그 결말이 결코 좋지 않았던 것을 수사기관들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런 종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야기했던 SNS 글을 올렸던 뭐 미군을 압수수색하고 종교를 탄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특검의 수사와 우리는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수면 밑으로 좀 가라앉나 싶었는데 또 이번 일을 또 계기로 또 이것이 또 혹시 미국에 알려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또 이 얘기를 언급하게 될지도 또 걱정이 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아마 이번 사건을 보고 있을 거고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이번에 뭐 미국 사태뿐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교민분들에 대한 그러한 불이익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 특히 특검이 그 수사기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탄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수사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 앞으로 다른 과거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장했던 그런 성직자들, 목회자들에 대한 처분은 또 어떻게 내려지게 될지요.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최근에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 사위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방송인 김어준 씨를 저격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최근에 진보 진영의 매체라고 불리는 한 신문에서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 뭐 이런 기사를 냈던데 정말로 민주당이 그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한 사람의 유튜브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에서 낙선하고 그 짧은 순간 당대표에 되면서 어떻게 하면 소수가 다수를 장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기반에는 김어준 씨라는 분이 계셨던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에 또 최근에 언론 기사를 봤더니 김어준 씨 유튜브에
거의 대다수의 여당 의원들 또 여당 정치인들이 출연해서 거기서 뭔가 활약을 해야지만 또 여당 지지층들, 당원분들한테 인정받고 그것이 다시 공천을 받게 되는 그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죠. 그리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이라든지 어떻게 소수가 다수를 장악하는가 뭐 그런 책을 보면 김어준 씨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민주당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지점이 있고요. 근데 이러한 지점들은 과거부터 최근 수년 몇 년간 지적이 이어왔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대처하기보다는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분들하고 이렇게 떼어내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오히려 순응했었던 거 아닌가 싶고 그 순응의 결과물들이 지금 일련의 과정,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곽상원 의원 말씀하셔서 네. 사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곽상원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곽 의원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그러한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우리 정치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극단적인 세력들을 끊어내야만 여야가 다시 과거의 건강한 정치 구조 이 모델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각 정당이 헤쳐나가야 할 제 첫 번째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근데 미국도 보면 요즘 최근에 정치 지형, 전 세계적인 정치 지형을 보면 극우, 극좌 세력들이 공존을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도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일부 세력과를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지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부의 그런 그 정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도 보수, 중도 좌파가 있다면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또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그냥 다 필요 없는 사람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이 가운데가 더 두터워지는 그런 정치 지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운데 이 중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더 건강한 사회 또 건강한 정당의 구조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양쪽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데요. 제가 그렇다고 그 계엄을 옹호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이제 계엄을 옹호하시는 분들하고 몇 차례 대화를 해봤는데 최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점을 제가 이제 비판하거나 지적을 하면 그 기사를 다뤘던 언론을 소개를 하면 언론을 믿을 수가 없다. 언론이 조작하고 선동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과거에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뭐 광우병 사태라든지 잘못된 언론의 선동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면 이 게임의 룰이 허물어져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사태는 우리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련의 모든 언론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우린 믿지 않고 유튜브에 의존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게 대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을 좀 느꼈고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큰 위기구나라는 인식했었고 오히려 그 말씀하셨던 정치인들,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유튜버들이 이 선량한 시민들을 계속해서 선동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용태 TV 혹시 운영하십니까? 저는 제가 그 상임위 발언이라든지 뭐 몇 가지 메시지 냈던 것을 그냥 편집해서 올리는 정도 용도로 예.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인 유튜버를 좀 하셔서 중도의 목소리를 또 많이 대변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